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나전을 불과 며칠 앞둔 대표팀 비공개 회의에서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홍명보 감독 사이의 날선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손흥민이 책상을 치며 강하게 의견을 표했고, 이강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는 등 충돌설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까지 검증된 사실이 아니면 저 또한 그저 소문 수준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표팀 내부가 얼마나 민감한 시기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소문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대표팀의 현재 상황, 손흥민의 출전 시간 문제, 전술 논란, 그리고 가나전 준비 과정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지만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오직 확인된 경기 흐름과 준비 상황, 그리고 선수들의 실제 발언과 경기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전을 앞두고 가장 민감한 지점은 단연 손흥민의 출전 시간 변화다. 그는 볼리비아전에서 프리킥 선제골을 넣으며 존재감을 입증했지만 후반 31분 교체됐다. 경기 직후 그는 당연히 더 뛰고 싶다. 하지만 감독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그 안에는 선수로서의 절실함과 팀을 걱정하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또 화요일 경기에서도 더 좋은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 표현 자체가 팀보다 자신의 사정을 우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표팀의 중요한 일정 속에서 본인의 준비 상태를 스스로 강조하는 말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인터뷰가 최근 몇 경기 동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파라과이전에서도 그는 하프타임 교체를 당한 뒤 난 풀타임으로 뛸 수 있는 몸이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는 선수의 자존심을 넘어 팀 내에서 본인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는 발언이기도 하다. 손흥민은 139경기 출장, 54골을 기록한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런 그가 스스로 나는 뛸 수 있다고 반복하는 상황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최근 A매치 5경기 연속 풀타임이 없다는 사실은 더 큰 의문을 낳는다. 63분 45분 -63분 45분, 그리고 최근 76분. 모두 그가 예전처럼 무조건 풀타임이 아니게 된 현실을 보여준다. 이것이 전술적 선택인지, 체력 문제인지, 아니면 선수단 운영 문제인지는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대표팀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 평가를 덧붙이자면 이런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월드컵까지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감독이 다양한 조합을 실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문제는 한국의 최강 자원인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팬들의 불안을 키우고 여러 소문까지 등장하게 만든 배경이기도 하다. 가나전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사는 손흥민의 선발 여부다. 특히 오현규의 원톱 선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손흥민이 측면으로 이동하거나 후반 교체로 투입되는 시나리오도 점점 현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측면 자원은 이미 포화 상태다. 황희찬, 이강인, 엄지성, 양민혁, 배준호 등이 모두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 중 누구도 벤치로 물러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손흥민의 위치 변화는 곧 이 모든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뒤흔들기 때문에 내부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오현규가 먼저 선발로 나선 뒤 손흥민이 후반 교체로 투입되는 멕시코전 방식도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이후 조규성이 다시 투입되면서 공격진 변화가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방식은 손흥민에게 더 많은 전술적 역할을 요구하게 된다. 수비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꾸준히 시험하던 3백 전술이 볼리비아전의 포백보다 다시 우선권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김민재, 박진섭, 이한범 혹은 조유민의 조합, 이태석, 설영우의 윙백 구성 등은 안정적이지만 가나의 스피드 있는 공격진을 감안하면 위험 요소도 분명 존재한다. 중원에서는 옌스 카스트로프와 권혁규의 유럽파 조합이 관전 포인트다. 두 선수 모두 잠재력이 있지만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중심의 공격에 공을 공급할 만큼 조율이 가능한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대표팀은 전술적 유연성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출전 시간을 분배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손흥민처럼 확실한 주포까지도 일정 부분 불안정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길어지거나 원칙 없이 흔들리는 모양새가 되면 오히려 팀 전체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가나는 순위만 보면 한국이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팀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순위는 실질적인 경기력을 반영하지 못한다. 오히려 가나는 랭킹보다 훨씬 강한 팀이라는 위험성을 가진 상대다. 최근 A매치 흐름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주요 선수들이 일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 가나의 축구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단순함 자체가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요소로 작용한다. 가나의 공격은 복잡한 빌드업이나 패턴 플레이가 아니다. 공을 잡는 즉시 가장 빠른 선수에게 넘기고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파고드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한국의 약점이 어디인지 떠올려보면 문제는 더 선명해진다. 한국은 빠른 전환 수비와 순간적인 뒷공간 대응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볼리비아전에서도 전환 상황에서 두 차례나 위험한 볼 로스트가 나왔고 김민재가 없을 때 수비 간격이 흐트러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했다. 가나는 바로 이 약점을 정통으로 찌를 수 있는 팀이다. 더 무서운 점은 가나가 팀 전술보다 개개인의 기량에 더 의존하는 팀이라는 사실이다. 쿠두스, 토마스 파티, 아이유 등 핵심 자원들이 빠졌다고 해서 가나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럽 하브리그와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등지에서 뛰는 21에서 25세의 빠른 2군 자원들이 대거 준비되어 있으며 이 선수들은 전술 완성도는 낮더라도 순간 폭발력만큼은 언제든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 한국이 자주 실점하는 패턴을 떠올리면 더욱 분명해진다. 풀백이 올라간 순간, 중원 압박이 풀린 순간, 센터백 앞 공간이 비는 순간. 가나는 이런 틈을 주저없이 파고든다. 가나는 조직력이 약한 팀이지만 그래서 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국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빌드업은 불안하지만 롱패스 한 번으로 흐름을 뒤집고 압박은 약하지만 드리블 돌파 한 번으로 경기 리듬을 흔들어 버린다. 한국은 정형화된 패턴을 상대할 때는 강한 팀이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즉흥적 상황에서는 오히려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전환 속도에서 상대가 갑자기 속도를 끌어올리는 순간 한국 수비라인은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김민재가 있을 때는 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지만 그가 없을 때는 그 틈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가나가 이번에 부상으로 인해 베스트 멤버가 아니라는 사실은 한국에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나가 조직적인 패턴 대신 훨씬 더 단순하고 더 빠르고 더 거친 방식으로 승부를 보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한국이 가장 약해지는 구간과 정확히 맞물린다. 압박의 강도는 떨어지지만 순간적 스프린트는 강하고 조직력은 떨어지지만 세트피스에서의 위협은 더 날카롭다. 한국이 경기를 장악하면 유리해지지만 일단 경기가 부딪히기 시작하고 흐름이 깨지는 순간에는 오히려 가나 쪽으로 경기가 기울 수 있다. 심리적인 부담도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번 경기는 평가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팀이 반드시 결과와 경기력을 모두 보여줘야 하는 경기다. 월드컵 포트 2 유지 문제, 최근 논란이 된 전술 문제, 손흥민의 출전 시간 관리 이슈, 중원의 불안정, 조규성의 폼 기복, 전술적 실험 등 여러 불안 요소가 한꺼번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선제 실점이라도 나오는 순간 대표팀은 경기 흐름을 회복하지 못한 채 흔들릴 위험이 크다. 반대로 가나는 잃을 것이 없다. 부담 없이 뛰고 한국의 실수만 기다려도 되는 상황이다. 이 구조 자체가 한국에게 불리하다. 가나전은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다. 월드컵을 불과 7개월 앞둔 지금 한국은 팀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손흥민의 출전 시간 논란, 포지션 배치 논란, 팀 내 경쟁 심화는 지금 분명히 정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한 충돌설 역시 사실 여부를 떠나 대표팀 내부의 긴장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이런 루머가 등장할 정도로 대표팀의 분위기가 예민한 것은 사실이고 팬들의 걱정도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가지다. 손흥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그와 함께 공격진 전체가 어떤 구조로 월드컵까지 갈 것인가. 가나전은 그 해답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다.